이번 선거의 양당 대표는 여러 지역들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순회 전략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전략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험지 순례,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신반 벨트 순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성지 순례가 아니라 험지 순례,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략부터 살펴보시죠. 험지 순례, 경기 고향과 서울, 그리고 전주, 광주, 순천, 부산 등등 이른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인 지역 위주로 순례를 가고 간다, 순례를 돌고 있다. 그래서 비대위 관계자의 입에서는 험지 순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성남을 찾기도 했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남을 찾아서 뭐 험지 중에 험지 순례일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남에서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 성남 시정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의 법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남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남을 다시 한번 역동적 발전으로 이끌겠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그 험지 순례라고는 하는데 험지에서 저런 발언해도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성남은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수진 그 비례대표 의원이 공천 받을 때 성남은 심장인데 이 심장을 지켜야 되는데 윤영찬 의원 가지고는 역부족이니까 내가 가야 된다. 그 이야기 해가지고 공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초동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검사를 갖다 20년 넘게 했지만 대부분의 검사 생활을 서초동에 있는 대검하고 중앙지검에서 거의 대부분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가 서초동에서 판사님 만나고 있을 때 그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성남에 가가지고 성남 시민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선거를 이번 총선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남이 이재명 대표의 심장인데 이재명 대표는 심장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장을 버리고 어디를 갔습니까? 계양을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치 1번지는 종로도 아니고 성남도 아니고 뭐 용산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계양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뭐 심장은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 1번지도 그렇고 다 좋은데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수용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수용성이 이겨야지 이제 그 이번 총선에서 아주 그 결정적이 될 것이다. 수용성을 갖다 저는요 수원, 용인, 성남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용성을 벌써 막 3번, 4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고요. 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최명철 소장님. 네, 지금 성남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중요한 곳인 것 같은데요. 수원 지금 전체 경기도가 총 60개예요. 그래서 서울이 48개고 경기도가 60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판세가 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실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살짝 뒤졌었고 한 4.5% 정도 뒤졌었고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 한 4.5% 정도 이겼는데 서울 인구는 한 950만 명, 경기도는 지금 1,450만 명 정도 돼가지고 많네요, 경기도가.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가 이 60명이라는 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다 합친 것만큼 경기도가 좀 되는 거예요. 네. 다 합쳐서 65석인데 그래서 실은 방금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용인, 성남 특히나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가 좀 뭔가 경선에서 뜻밖의 탈락을 하고 윤영찬 의원도 뜻밖의 탈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원에서 좀 버팀목 역할을 하셨던 분이 김진표 의원님이었는데 국회의장을 하시면서 이번에 불출마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수원의 버팀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빠지고 물론 이제 염태영 수원시장님이 오신 게 나름 민주당한테 큰 힘이 되고 있는데 뭔가 좀 약간 힘이 딸린다 그럴까요? 같이 뭐 2분, 3분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윤영찬 의원이 있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성남 뭐 중원, 수정 이런 곳에서 그리고 이제 분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충분히 뭐 과거에 비해서는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편으로 험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전지로 봐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일방적으로 험지로 볼 수 없는.
그런 점 때문에 약간 뭐 적진으로 쳐들어가는 효과도 있고 약간 격전지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측면이 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 양평 가서 양평 고속도로 얘기하셨고 충남 천안, 그 충남 홍성 신범철 전 차관 출마하고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출마하는 이곳에 갔습니다. 이 정권 심판론을 각지에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선대위 3인 체제가 유력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의 3인 선대위원장 체제를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얼마 전에 그 민주당 내에서의 전직 총리들이 3총리가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나타냈고 네. 민주당 원로들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그때 이름을 올리지 않았었나요? 그런 부분이 있죠. 우려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좀 더 통합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쓴소리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김부겸 총리는 그 본인의 어떤 성격 특성상 거절 장애 요인 요소들이 좀 있어요. 거절을 잘 못한다? 네. 개인적으로 잘 아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이분이 뭐 지금 현재 당 밖으로 나갈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뭐 이해찬 전 총리와 손을 잡고 그렇게 이제 두 분이 나란히 하자 이런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야멸차게 거절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공천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뭐 이해찬 전 총리께서도 좀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있으셔서 김부겸 총리가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좀 더 관건이 되고 이탄희 의원도 뭐 실제로 선대위원장 정도는 아니지만 임종석 의원과 손잡고 또 젊은 유소단을 좀 짜서 돌아간다면 또 나름대로 어떤 다이나믹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제3지대 정당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에서는 조국이 민주비례연합을 앞선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걸까? 세 번째 이야기에서 다루겠습니다.